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년 5개월 넘게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용역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 국토부는 계속 묵묵부답인데요.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공개 검증을 촉구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환경부 반려 이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 그러나 제주도가 사전 협의나 정보 공유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제주도에 별다른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민사회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결론낸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요 사안을 검토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 세종시 청사를 찾아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개 검증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결정짓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보완이 어렵다는 반증이고 최근 논란이 된 군사공항 활용에 대해서도 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지금 군사기지화까지도 얘기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 드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2공항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한편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에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된 제주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넘게 철거 일정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 건물 해체 계획이 안전상의 문제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철거 작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월부터 철거가 시작될 예정인 제주시민회관. 당초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6개월이 넘게 연기됐습니다.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아치형 철골 트러스 구조물을 신축 건물에 재사용하기 위해 작업이 지연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철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격적인 건물 철거를 앞두고 제주도 건축해체안전전문위원회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지붕 구조물 가운데를 절단하는 해체 공법이 위험성이 높아 재검토가 필요하고 인근 도로 폭도 협소해 차량 동선을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인 트러스를 가운데를 자르게 되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많이. 그렇게 돼서 위험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걸 재검토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주시민회관은 지난 2021년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공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포함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민회관 해체 계획 재심의를 받은 뒤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조달청에 공사계획을 일해야 한 상태고, 그래서 원래 3월 달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3월에 이제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0년 넘게 시민들의 문화와 생활체육시설로 사랑받아온 제주시민회관. 새로운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할 제주시민회관이 해체 과정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는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자치로라는 이 타이틀의 신년 기획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송원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왜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 주민자치를 현 시점에서 강조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요.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고도의 지방자치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도 늘면서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쓰레기와 교통 문제 등 주민의 삶의 질은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뒤로 밀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배제된 결과인데요. 이 때문에 지역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가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네, 지방자치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고 하는데요. 지방 분권의 토대를 둔 단체자치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는 지방 분권 측면의 단체자치가 중심이었던 거죠. 지난 1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4,66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가져왔으니 단체자치 측면에서는 성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는 크게 나아지지 않다 보니 제주의 지방자치가 비틀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어떤 구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까요? 네,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즉 자치구역의 규모입니다. 자치구역이 작을수록 주민 참여가 쉬워지고 주민자치가 활발해지죠. 자치구역이 넓으면 주민자치는 위축되는 대신 행정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자치구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주민자치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는 3,500명 정도로 우리의 6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는 읍면 단위로 지방자치를 했었는데 5.16 쿠데타로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처럼 작은 규모의 주민자치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오영훈 도지사가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 제왕적 도지사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또 이런 과정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워낙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 제주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인데요. 예산 15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진행합니다. 6차례 도민 설명회와 4차례 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11월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도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같은 어떤 행정체제 개편을 계속 시도를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번번이 무산이 됐었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도민사회 내부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 데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두 축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제주 MBC는 올해 연중 기획뉴스를 제작해 제주 지방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공론장을 제공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송원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주말에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으로 짙어지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정도겠습니다. 실내 환기는 자제하시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해서 내일 저녁까지 강풍특보도 이어지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차차 개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가끔 오다가 내일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밤사이에 눈이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중산간 이상 도로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13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산지 성판악 3도, 서부와 동부 지역 9도, 북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밤사이에 점차 높아지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조금 위험하겠는데요. 새벽부터 제주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은 물결이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중국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40여 명이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오늘 0시까지 중국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 15명과 장기 체류 외국인 28명 등 43명이 제주에 왔고 모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어제 64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7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24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JDC에 따르면 제주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6,584억 원으로 전년보다 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주류 판매액이 1,4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325억 원, 담배 1,182억 원 순입니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의 새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롯데와 신라가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역 본부 등은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롯데와 신라 면세점 두 곳이 신청해 특허 사업자 후보로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운영자는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중학생 차량 금품 절도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중학생 3명을 기소하고 불구속된 5명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훔쳐 타고 다니며 금품 3,400여만 원을 훔쳐 유흥비 등으로 쓰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단독주택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17년 단독주택을 지어주겠다며 건축주로부터 9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8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18일까지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협재와 금능 등 해수욕장 야영장에 텐트 7동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초중 고교 5곳을 선정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UN 아동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학교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광초와 중앙초, 신광초와 오라초 등
학교 4곳의 통학로 주변 전신주를 없애고 보행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설비 29억 원을 확보해 2.58km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제주 시티투어 버스가 도심 코스와 해안 코스로 나눠 운행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시티투어 버스 노선을 도심과 해안 코스로 분리하는 등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 코스는 야경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운행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오는 12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 등록 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